80대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걷는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는 곧고 발걸음은 힘차며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아직 60대임에도 지팡이의 의지에 숨을 몰아쉬며 걷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왜 이토록 차이가 클까요? 비결은 특별한 유전자나 신비한 약이 아닌 아주 단순한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증명합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밝혀낸 건강한 노화의 비밀, 그 시작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체육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몸으로 집 앞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 심장질환 위험이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각인된 생존 본능이며 가장 본질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이민호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한 운동 대신 하루 1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몇 달 후에는 매일 3km를 걷게 되었고 지팡이 없이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걷기의 진짜 힘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과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력을 60%까지 향상시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생각이 많을 때 밖으로 나가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바람과 햇살, 풍경의 변화가 머리를 맑게 하고 감정을 정돈해줍니다. 85세가 되어도 혼자 걷고 기억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몸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삶, 그것은 유전이 아니라 걷기를 꾸준히 이어온 이들의 특권입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거실을 왕복하거나 저녁 식사 후 마당을 천천히 돌거나 걷기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몸에게 말해주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면 어느새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80세에도 정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60세에도 병원을 들락거릴까요? 그 해답은 오늘의 작은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이 걸음들이 바로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걷기는 단지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걷는 이 한 가지 습관이 나의 내일을 바꾸고 뇌를 맑게 하고 자립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걷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평범해 보여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바로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면 다 비슷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식탁 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세우는 방식으로 잘 먹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습관, 익숙한 가공식품, 짠 음식, 단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뇌는 흐려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에너지가 사라지죠. 그러나 좋은 음식은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조영자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편의점 식사와 냉동식품으로 하루를 때우던 중 점차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며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한마디를 듣습니다. 건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먹고 계세요. 충격을 받은 그녀는 그날 이후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시금치, 점심엔 삶은 달걀과 채소, 저녁엔 생선구이와 현미밥. 단순하지만 철저하게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줄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단지 자연으로 돌아간 식사였을 뿐입니다. 먹는 것이 바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잎채소는 뼈를 지켜주고 연어나 고등어는 오메가-3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를 예방하며 생강과 마늘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영양소 전달, 뇌 기능 유지, 모두 수분이 관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보다는 허브차, 음료보다는 생수. 작은 습관이지만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지중해 식단처럼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으로 이루어진 식사는 노년기의 인지 저하를 30%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이러한 식단이 장기적인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닌 기억력을 지키는 예방 전략입니다. 완벽한 식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초콜릿이 당길 수 있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끔인지 습관인지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노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신선한 색감이 담긴 식사를 내 몸에 선물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가? 매일 3번의 식사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입니다. 먹는 것은 제한이 아닌 방향입니다. 내 삶을 더 길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의 몸과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의 변화가 가장 실질적인 장수 비결입니다. 3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영역, 기억력 관리입니다. 다리의 근육이 움직여야 유지되듯 뇌도 매일 사용해야 제 기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무릎이나 허리만 신경 쓰는 동안 뇌는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잊고 약속을 깜빡하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뇌는 흐려진 안개처럼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뇌는 쓰는 만큼 강해지고 훈련하는 만큼 기억을 지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독서, 글쓰기, 퍼즐 풀이 등에서 가능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윤정희 씨는 퇴직 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자신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식 생일을 깜빡한 일을 계기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책을 읽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단어 퀴즈를 풀고 동네 복지관에서 일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말합니다. 머리가 다시 또렷해졌고 하루가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독서는 집중, 해석, 기억, 상상이라는 복합적 뇌 활동입니다. 글 한 줄을 읽는 순간 뇌는 온전히 깨어나기 시작하죠. 퍼즐, 스도쿠, 숫자 맞추기 같은 문제 해결 활동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뇌 활동을 자주 하는 노년층은 정보 처리 속도와 단기 기억력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뇌 활동은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실시간으로 듣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작용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는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대화는 또 하나의 치유입니다. 웃음 속에, 추억 속에 뇌의 감정 기억이 깨어나고 언어 능력이 살아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확연히 낮으며 우울감도 덜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뇌 훈련 방법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새로운 스마트폰 앱 익히기. 이런 활동들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신경망을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책 읽기, 간단한 퀴즈 한 문제, 친구에게 전하는 안부 전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노년기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뇌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음식, 했던 대화,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기억은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이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뇌에게 줄 수 있는 자극을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은 기억이 또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기억력은 가장 빨리 훈련된 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명료함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젠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영역,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을 잃는 속도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근육 감소는 60세 이후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 불리며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계단을 오르기 어렵고 물건을 들기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강민수 씨는 마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계기로 근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해진 다리 근육이 문제라며 간단한 저항 운동을 권했고 그는 매일 아침 부엌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생수병으로 팔 운동을 하며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했습니다. 석 달 후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걷는 자세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몸이 반응하니 자신감도 따라오더라고요. 근육은 보기 좋은 외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 동작을 자유롭게 하며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주 2회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줄고 골밀도가 올라가며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 있는 자세, 식탁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생수병을 이용한 팔 굽히기. 이처럼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근력은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까지 줍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산책을 꺼리고 손주와 노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활동이 줄고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살아나면 활력이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유, 그 자체가 자존감이 됩니다. 60세 이후 근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힘이 있다고 느끼는가? 만약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자주 간과되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걸 혼자서 하고 있다면 진짜 건강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물학적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 높이며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흐려지고 심장은 불안정해지고 몸 전체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김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혼자 보내며 점차 불면증과 기억 저하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나누는 대화와 작은 웃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이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사람과의 연결은 대단한 활동에 필요 없습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이웃과 함께 걸으며 산책하거나 마을 텃밭에서 봉사를 하는 작은 활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실제로 뇌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년층은 치매나 우울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하루에 한 번 웃어본 적이 있는지, 그 사소한 연결이 바로 삶의 활기를 되찾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6번째 습관은 모든 건강의 기초,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잠은 회복 그 자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감정 조절 실패, 호르몬 불균형 등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경북에 사는 67세 이재호 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스트레칭을 하며 일관된 취침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잘 잤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수면을 위해 중요한 것은 수면의 리듬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밤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 카페인, 과식, 스마트폰 사용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고 명상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내일의 시작입니다.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이 모든 회복은 오직 깊은 수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밤 그 시간을 지켜주는 습관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이제 6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걷기, 매일의 움직임이 건강의 기초 식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진짜 연료뇌 훈련, 기억력을 지키는 매일의 선택 근력 운동, 자립을 지켜주는 힘사회적 연결, 외로움을 치유하는 관계 수면, 삶을 재건하는 회복의 시간.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돈도 큰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한 가지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사는 삶이 아닌 더 깊이 살아내는 삶,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닌 피어나는 삶. 지금부터 당신의 방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선택한 습관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